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 왜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 분노의 화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어떤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이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거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착한 아이 증후군. 결국은 어린 시절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강박증에 이제 빠진 이들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절에서, 성당에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걸 많이 강요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말인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배워야 되는데, 너무 주입식으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엄마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 형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 말 대답 안 하면 착한 아이, 오로지 공부만 잘하면 착한 아이, 그냥 자기 생각이 있어도 짜증내지 않고 잘 참으면 착한 아이,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하고 짜증내지 않으면 착한 아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의 어른들이나 힘있는 사람들, 그 외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말을 잘 들으면 나는 착한 아이, 착한 사람, 그래야지 난 저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관심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자칫하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마음이나 판단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엄마, 아빠, 선생님, 아니면 종교인, 아니면 특정 누군가가 말하는 거에 내가 자칫하면 맹목적으로 잘 따르면 착한 아이, 공부 잘했으니까 착한 아이,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착한 아이, 말 대답 안 했으니까 착한 아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니까 착한 아이, 이런 식으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종속되는 그 사람한테 마치 기쁨조처럼, 기쁨조가 되어야만이 착한 아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 베푸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모습, 즉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분 나쁜 얼굴 표정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라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즉 착해져야 된다라는 가면을 써버린 것을 바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압을 해야 돼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공부하기 싫어요,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저 이거 하고 싶어, 이러면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화를 내고 미워하니까 저 괜찮아요, 좋아요, 저 하고 싶어요, 저 견딜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압해버린다. 기분 나쁜데도 기분 좋은 저 괜찮습니다 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테 잘 보이고 사랑받으려고 해야 되니까 항상 착한 모습을 지내야 되니까 남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눈치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 감정을 죽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아이고 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예쁨을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눈치를 계속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치 강아지 애완견이 주인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주인이 화가 났으면 쫄아있고 주인이 기뻐하면 자기도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는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자칫하면 눈치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 존중감이 부족하잖아요. 남한테 존중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나 열등감이나 피해의식과 같은 이런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많다. 작은 실수에도 부끄러움이 많아. 왜냐하면 수치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완벽하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조그만 실수해도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야. 난 나쁜 아이야. 난 싸가지가 없어. 난 재수가 없어. 난 버림받을 거야. 라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너무 쉽게 죄의식을 느껴버린다. 그리고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 장점이 무엇이냐? 그냥 오롯이 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참지 않는 것은 나한테 대든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일탈하는 것 같고 못된 애들이 하는 어떤 패턴인 것 같으니까 오로지 예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는 것이 마치 선이고 정이고 최고라고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억압하고 참고 눈치 보고 자기 자신을 자꾸 부끄럽게 낮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려해 준 것도 좋아하지만 자기 주장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말다툼을 할 수도 있어요. 의견이 대립할 수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단 1%라도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기가 싫다.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두려워요. 싫어요. 저 사람한테 100%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자기 주장을 하려다가도 못해요. 괜히 싸울 수 있고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으니까 자기 주장을 없애버린다. 즉 그러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한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고 있는 대체적인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졌다는 것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였잖아요. 존중받고 싶었잖아요.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무시당하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서 최선을 다해서 내 감정도 억압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더 배려한 것 같고 양보한 것 같고 더 기다리고 더 가슴이 화가 나도 참았는데 결론은 이러이러한 나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갔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삶 속에서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눈치 봐야 돼요. 항상 속상해야 돼요. 그러다 우울증에 빠져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나? 자기 어떤 공허함 속에 또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진짜 착하다는 것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들었다.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빠지게 만든 거고, 진짜 착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타적이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양심에 맞춰서 양심을 잘 유지하고 항상 도덕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진짜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은 남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베풀고 사랑을 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어찌 보면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좀 행복하고 든든하고 여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저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진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오히려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베풀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죽이면서 계속 참는 자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저 역시도 이런 남한테 베푸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저도 이 억압하고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고 맨날 참고 자기 주장 못하고 거절 못하고 나약한 심리 상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착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가 맞는데 이거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최소한 나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쉽게 욕하고 괴롭히고 남을 이간질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못된 양아치와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약한 거예요. 여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선한 마음은 있는데 결론은 이들은 약하다. 마음이 약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 가면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이제 화가 나요. 나중에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짜증나는 거죠. 나도 이제 거절하고 싶은데, 나도 싸우고 싶은데, 나도 화내고 싶은데 이제는 참지도 이제 계속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런 나를 좀 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으면 네가 또 참어, 네가 참어, 네가 양보해. 그게 자꾸 나한테 참어라, 양보해라, 네가 손해봐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나를 궁지로 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 빠진 사람, 첫 번째, 더 참아보자. 그래, 내가 좀만 더 참으면 엄마가 이해해주겠지, 아빠가 이해해주겠지, 친구가 이해해주겠지, 아내가 이해해주겠지, 누가 이해해주겠지 라고 끝까지 참고 가요. 이게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 나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니들이 한 것처럼 나 똑같이 이제 되돌려 줄 거야. 나도 싸가지 없게 살 거야. 나도 욕할 거야. 나도 화낼 거야. 나도 화나면 물건 집어 던져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이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즉 분노의 화신. 이제 두 번 다시 착한 척 하지 않을 거야. 나도 화를 내고 싸우고 할 거야. 나도 성질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를 갖고 이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선택 더 참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결국 언젠가는 참다 결국은 병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계속 참아주면 이 사람은 내가 계속 참아주길 바래요. 그런 게 익숙해졌으니까, 넌 착하잖아. 너 이 정도 참아줘야지. 너 원래 옛날에 잘 참아줬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에게 그걸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참다 보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너가 나를 이제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참다가 이 첫 번째 선택을 한 사람도 결국은 두 번째로 가게 돼요. 즉, 두 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심적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 사이 어찌 보면 그 나쁜 애들, 못된 애들은 그냥 항상 사고를 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큰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데 가끔씩 큰 대형 사고를 친 애들을 보면 정말로 누가 봐도 착한 아이들이 말해요. 얘는 진짜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얘는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얘가 이렇게까지 사고 칠지 몰랐어요.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했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지금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그래요. 어릴 때 제 딸이 얼마나 제가
죽으라 그러면 죽은 신용까지 할 정도로 착한 아이였는데 매일 저와 함께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그 정도로 신앙심도 있고 착한 아이였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출을 해버리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던 우리 아들이 이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제가 한번 잔소리만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고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워졌어요. 사실은 착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착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착하다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왜 착하냐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도 몰라요. 그거 관심 없어요. 왜 우리들이 착하다는 소리를 하냐면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잔소리를 해도 화 안 내니까, 내가 짜증을 내도 받아주니까, 내가 부탁을 해도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니까, 야 언제까지 좀 와줘라 빨리 이렇게 하니까 아무 때나 나한테 와주고, 야 짜장면 먹자 그러면 응 짜장면 먹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되도록 내가 원하는 데 다 따라주니까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잘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안 들어주고 거절도 하고 이건 싫다 이건 네가 잘못됐다 그렇게 나한테 따지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짜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진짜 착하다 나쁘다 이 본질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편한 인간은 착한 사람이고 불편한 인간이 나쁜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 사람들이 말하길래 넌 착하다 넌 순진하다 넌 순수하다 그러면 어때요?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 착하다 그러니까 마치 칭찬한 것처럼. 순진하다 넌 너무 순진해 넌 너무 순수해서 탈이야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가끔씩은 내가 티 없이 맑고 순수하구나 내가 때묻지 않고 순진하구나 내가 악인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나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나를 때로는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넌 착한 사람이잖아.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넌 순진한 사람이잖아.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넌 내가 하라는 대로. 왜냐면 넌 순수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최면을 거는 거예요. 세뇌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고 아주 무섭다라는 것이죠. 한 인간을 넌 착하니까 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선함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지. 넌 착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너가 착한 사람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생기면 안 되고 나 또한 저들이 착한 사람이라는 무기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부터 지키고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억압하고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고 참고 자기 주장 못하고 거절을 못하니까 평생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 올가미 속에 빠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저 착해요. 저 순진해요. 저 순수해요. 제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인데요. 저 도덕적이에요. 저는 욕도 못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면 마음이 약해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착한 모습, 착한 척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착한 척을 하는데 무의식은 어떨까요? 실제 깊은 감정, 실제 내 속마음은 어떨까요? 막 화가 나요. 짜증나.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당해야 돼? 나도 이제 지겨워. 그만하고 싶어. 왜 내가 이렇게 호구가 당해야 호구처럼 살아야 돼? 진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도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나도 이제 못 참어. 라고 이 어떤 우리의 무의식이 점점 분노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분노의 기름이 점점 콸콸콸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엄청나게 화가 나는 순간이 오거나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순간이 오는 순간 이 의식에 이 착한 아이 이 가면이 찢어져 버리면서 결국은 저 무의식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분노의 기름이 콸콸콸 터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린다. 쉽게
안 꺼져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기름이 무의식 속에 엄청나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누가 조금만 말해도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물건을 집어 던져버리고 막 술만 먹으면 막 폭력적으로 변해져 버리고 누가 평상시에 그냥 조금 아이고 오늘 좀 얼굴 표정이 안 좋네요. 네가 뭔데 나한테 막 이렇게 지적지적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막 히스테리가 있는 사람처럼 누가 친구들이 농담을 해도 이제는 막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누가 조금만 나에게 기분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대했는데도 나는 그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막 화를 내고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막 신경질이 나고 예전에는 다 참을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아주 자그만 자극만 와도 이제는 막 뒤집어진다는 거죠. 인내력이 아예 없어요. 그냥 불이에요. 그냥 다 태워버리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집어 던져버릴 것 같은 이 신경이 그만큼 날카로워지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그래서 분노의 화신,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 되고자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정말로 잘 참고 기다리고 저들이 원한 걸 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분노의 화신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도리어 비난을 받아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어? 너 그동안 나를 거짓말한 거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도리어 그런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삶을 파괴하는 거고 어찌 보면 남한테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삶도 파괴하고 결국은 참다가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모습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착한 모습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을 잃게 되고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어느 순간 분노의 화신이 돼서 그들을 공격하게 되어버리며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이제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한 제 강의 중에 기쁨조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것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되도록 할 말하고 살자. 착하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할 말을 안 하고 참는 게 아니다. 착하다는 것은 자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할 말이 있으면 서운하면 서운하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그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고 기분 나쁜 걸 막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제 감정이 아주 지금 화가 납니다. 지금 속상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할 말을 틀림없이 해야 된다. 그게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이제 구걸하지 마라. 사랑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구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거지가 이렇게 돈 달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구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걸하다가는 자칫하면 누가 그 깡통 발로 차버릴지 몰라요. 구걸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이 저한테 구걸을 하면 제 기분이 저 사람이 진짜로 불쌍하구나, 내가 사랑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똑같은 입장인데 이 사람은 자꾸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구걸하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화나는 거, 그래서 더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더 무시하게 되고 더 깔보고 저 사람이 이제 내 종이구나,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구나, 돈 빌려달라고 해 돈 주겠구나, 얘는 거절도 못해. 왜냐면 마음이 약하니까, 얘는 나 없으면 못 사니까, 이 여자는 나 없으면 못 사니까, 이 남자는 내 손아귀에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랑을 구걸하면 할수록 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지 말자. 구걸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돌아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무시만 당하게 된다. 세 번째, 이제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최소한 가장 하지 않아야 될 게 악한 사람이잖아요. 인간 쓰레기처럼 남한테 진짜 피해주는 인간이 되면 안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은 인생 자체가 결국 꼬이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건 100% 사실입니다. 그런 인간은 되어서도 안 되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최소한 싸가지 없는 사람도 괜찮다. 제가 말한 싸가지 없는 거는 남의 물건 훔치거나 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도 감정도 당당하게 좀 표현할 줄 알고 때로는 충분히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도 필요하다. 막 착한 사람 보이려고 해서 억지로 자기 감정 숨기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때로는 야, 넌 너무 좀 싸가지 없어. 넌 좀 재수없는 것 같아. 아우, 저 봐. 말 또박또박 하는 거 봐. 아, 정말 물러서지도 않고. 그게 꼭 물론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되도록 우리가 최소한 때로는 싸가지 없는 재수 없는 모습도 보일 필요도 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다툼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제가 참아줄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고 할 말 해야 될 때는 할 말 해야 됩니다. 아닌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전 착한 사람이에요. 전 기쁨주어예요. 저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 좀 싸가지 없는 모습도 괜찮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면 너 왜 이렇게 싸가지 없냐?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너무 위축으로 듣지 말자. 남에게 너 싸가지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당당하게 잘 표현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자. 네 번째, 진짜 싫으면 거절하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개인주의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어찌됐든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남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싫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요즘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거죠. 착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거절입니다. 근데 거절도 자꾸 해봐야지 잘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하기 싫습니다. 이건 제 역량이 아닙니다. 저 오늘 좀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또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제가 100% 거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절도 이렇게 몇 번씩 해봐야만이 이건 내가 거절할 거다. 이게 판단이 서요. 이거는 내가 저 사람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 사람 사정이 딱하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들어줄 만한 관계이고 내가 충분히 들어줄 만한 입장이다. 이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거절도 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기분 좋게 잘 받아줄 수 있어요. 이 거절 못하고 이 착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기분 좋게 저 사람의 부탁을 제가 들어주지도 못해요. 실제로 속으로 하기 싫으면서도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오히려 진짜 착한 사람은 거절도 정확하게 할 줄 알고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하면 제가 이거는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오히려 더 착하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거절도 잘해야만이 그만큼 다른 사람의 부탁도 현명하게 잘 들어줄 수 있다. 오로지 거절하면 안 돼.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할 거야. 그런 어떤 자기만의 세뇌, 최면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을 두려워 말라.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그 쥐약,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왜 이 사람은 엄마 없이는 저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과 함께. 결국에 이게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전 착해요 라는 이 가면을 쓰면서 계속 자기를 버티면서 살아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계속 두려워요. 계속 남한테 눈치 봐야 되잖아요. 남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외로워지고 더 두려워지고 내 삶은 더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살고 싶은 희망이나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 오히려 착한 사람은 외로운 게 두려워서 남이 나를 미워하고 떠나는 게 두려워서 착한 척을 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 더 두려워진다. 그래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더 당당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래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도 훨씬 더 나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감정을 죽이지 말자. 뭐 인생에 항상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삶이 최고다, 어떤 삶이 최악이다. 제가 구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이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의 감정인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을 매일 그 착한 사람은 이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잖아요. 마치 로봇가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이 감정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다는 내 감정을 죽여버리고 마치 로봇처럼 남들의 아바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삶의 기쁨이나 행복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자기의 감정을 죽이지 말고 자기 감정을 좀 드러내되 이성적으로 아니 근데 내가 지나치다 그러면 그때 통제하고 다스리면 됩니다. 굳이 내 감정을 다 죽일 필요가 없어요. 내 감정을 이 정도 드러냈어요. 그럼 이 정도 드러냈는데 이게 좀 과했어요. 좀 누군가가 이런 나를 싫어했어요. 그럼 조금 낮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연습해가지고 다시 이성적으로 또 공부하고 배우고 요령을 습득해서 다시 또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연습. 또 부족하면 또 이렇게 계속 자기 감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좀 반성했다가 또 배우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지. 처음부터 자기 감정을 죽여버리면 마치 우리는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대단할지 몰라도 그 자동차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좀 싸가지 없고 좀 재수 없더라도 좀 남들한테 미움을 좀 받더라도 좀 녹이 많이 쓸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엔진을 갖고 그냥 좀 그 자동차를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최소한 그 고물 자동차는 덜덜덜덜 하면서 갈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남한테 포장지처럼 보여버리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냥 전시되어 있는 스포츠카와 같다. 저는 전시된 스포츠카보다 그냥 리어카라도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리어카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이 가면을 걷고 좀 부족할지라도 좀 못나 보일지라도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드러냅시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열심히 해서 바퀴도 거치고 좋은 엔진도 또 장착해서 열심히 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점점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서 살아가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자신을 숨기고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면서 막 화려한 내 자신을 화장하듯이 포장하듯이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노 조절 장애로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드러내면서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도 지금도 늦지 않는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라는 엔진이 다시 따뜻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척 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때로는 진심으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큰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룡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